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많이 좀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물가가 2%대로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식료품 물가가 6%대로 여전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무서워지는 밥상 물가에 대해서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라고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만 해도 이 딸기라던가 사과 가격 보고 깜짝깜짝 놀래서 뭐 3개 사려는 거 뭐 2개로 줄인다던가. 근데 사실 저 같은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식료품 물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은에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식료품 물가입니다. 식료품 물가는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인 2%와 달리 지금 넉 달째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료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가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6%대를 지금 넉 달째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상당히 더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또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뭐 요 근래는 이제 명절이 또 끼다 보니까요. 특정 식료품 품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어 사과나 배 같은 온대성 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계절 기후상에 있는 국가들에서만 우리가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른 식료품들은 열대성이나 다른 기후대에 있는 곳에서 전량 거의 수입하는 품목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제수용품들이나 이런 거는 뭐 특정 시점, 즉 명절이나 이럴 땐 우리가 꼭 써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체감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이제 2%대에 빠르게 안착을 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잡힐 거라는 한은의 기조와 달리 네. 지난달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물가는 들쑥날쑥하게 긴 꼬리 형태로 오랫동안 상승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계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체감하는 이제 물가 가운데 하나가 제가 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과일 값인데 저는 이게 명절 때문에 좀 오르나 뭐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명절은 큰 변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이제 과일과 같은 것, 특히 우리나라 재배 농가에서 이걸 재배할 때는 두 가지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계절 수급자 노동자가 한 3분의 1 정도가 예전보다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예. 한정된 인력만 가지고 그 농가에서 소출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폭도 상당폭 많이 오른 올랐겠군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기료라든가 가스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소폭씩 인상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식료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하나 됐었고요. 예.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지 못한 특별한 작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인건비와 전기료 상승이 그동안 이런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전기료 소폭 인상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공요금은 지금 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공공요금이 앞으로는 더 큰 걱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식료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네. 제수용품이라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굳이 사과 먹을 거 다른 과일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좀 물가 부담이 덜한 것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지난 18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라 보면요. 상하수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서 지난해 얼마 정도 가격 인상폭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3.7% 수준이 인상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3.5% 인상한 이후 이제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게 더 올라가야 될 텀인데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올렸다라는 명분, 또 한 가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선거 앞두고 또 공공요금 올리는 정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전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추가 인상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한참 아직 덜 올린 거예요. 이제 올릴 게 남았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공요금 인상폭이 우리나라의 배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요 2배 이상 올랐고요. 지금 저희보다 2배나. 아니 그러니까 영국이 그 코로나19 전 기간보다 전에. 2배가 오른 거예요. 우리 뭐 10% 올랐다, 5% 올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2배가 그렇군요. 올랐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런 국가들 대부분 2배 이상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요금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전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적자가 네네. 누적됐던 적이 그쵸. 있었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승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올린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마 4월 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를 일만 남은 상황에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전철을 안 타고 뭐 그렇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씩 택시를 타면은 그 택시 요금에도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렇죠. 있는데 이 교통비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전국 지하철 요금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냐면 전달 같은 달에 비교해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등 어떻게 보면 교통 요금에 대한 인상폭이 더 큰데요. 문제는 이게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제 대부분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표들이 있는데 네. 경기, 인천,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크게 인상해서요.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냐면 21%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광역대가 원만하게 설치되지 않은 지방 같은 경우는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그쵸.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서는 21%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문제는 이 공공요금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들을 계속 논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뭐 정치권에서 이슈화했던 얘기입니다만 노인들의 무임승차 네. 이게 다시 불거졌던 이유는 서울 교통공사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교통공사의 지금 만성적인 적자 규모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당연히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요금 인상을 지금 꼽고 있어요. 아유,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한숨 타고 그렇네요. 그 이 주제를 이야기들을 이런 걸 주셔가지고 저도 하고 송구하네요. 있는데. 네. 그럼 물가 전망을 좀 총체적으로 좀 해보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예. 올 상반기 1월 달부터는 올해는 분명 물가가 확실히 잡힙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네. 건 이 투자 쪽에 계신 많은 종사하는 분들의 컨센서스였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견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1월 달부터 해서 1, 4분기 때 전 세계 투자은행들 대부분이 2023년도에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그쵸. 소폭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 예. 전망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을 하는 것이 투자의 적기를 잡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으로 이직한 케이스인데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관리 품목들을 보면 독특한 현상들이 생겨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제수용품 같은 거나 네. 이런 걸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나 배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특정 지하철 요금 품목인 교통 요금 품목인 지하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걸 대체하는 다른 품목으로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사과랑 배 먹을 사람들이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네. 다른 과일로 옮겨간다든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던 분이 지하철 요금이 너무 비싸지면 네. 뭐 버스라든가 다른 하여튼 방법을 찾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정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품목이 공급이 딸렸거나 아니면 시장의 여러 교란 요인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이 네. 그게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갑자기 다른 품목의 수요가 또 급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군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감 오시겠죠. 예. 시장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번져가는 시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번져가는 시기들이 다 끝난 형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2%에 안팎할 줄 알았는데 다시 3%대까지 올라간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이번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주춤할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저 속에서 다른 품목으로 소비가 급격히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또 품귀 현상이라든가 공급 부족이 생겨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십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공공요금 같은 게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공공요금 오른 것을 또 내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다시 내 가격에 반영해야 될 계층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몇 개월 텀을 두고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소견으로는 올 한 3, 4분기까지 전 세계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안착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물가에 관심 많이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금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3분기 정도가 돼야 2%대를 찍었다. 네. 그러면 2% 목표 물가 상승률을 찍었다고 해서 연준이나 우리 하는 총재나 이런 분들이 금리를 바로 내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2%가 이제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는 시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분명히 금리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은 우리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나 거의 4, 4분기 가까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2%를 찍지 못한 채 네. 물가를 낮추는 것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감이에요. 그렇죠.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그런 기저가 있거나 징후만 있어도 먼저 움직이셔도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은요, 법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2% 물가 상승률을 찍지 않고 그래프상으로 2%를 갈 게 뻔해 보인다라는 어떤 그 시그널만 보고 금리를 덜컥 낮췄다가 다시 2%가 아니라 다시 조금 올라요. 그 물가가.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만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그게 되는지 유지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그렇죠. 그래서 또 한은에 있는 금통위원들에게 예. 아니 2% 물가 상승률인 그 2%를 찍지 않고 추세를 보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소폭 올랐는데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을 때 누가 그걸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감 있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지향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선 네. 우리 시장에서 바라는 것보다 물가에 대해서 확정적 증거를 잡고 금리를 이날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딱 하나만 변수를 말씀드리면 네. 2% 물가를 찍지 않고서 그럼 금리 안 낮춥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경기가 너무 급냉할 때예요. 근데 경기가 급냉할 때는 물가를 선도적으로 물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은 총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말씀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물가가 잡히는 것을 2025년 상반기로 보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에 대해서 변화를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 통해서 하신 바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내수가 특히 크게 위축되어 있는 거,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내수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내수 지향을 위해서 조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수가 위축된 것만 가지고 금리를 좀 우리가 쉽게 인하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경기도 견조한데 물가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은 금리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 상태에서 기준금리 역전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유지되어 있는데 먼저 또다시 금리를 낮춰버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담 못지않게 환율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도 안 잡혔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빨리 해서는 안 된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지금 저희랑 함께 보시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그 유럽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물가 동향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나라도 물가 동향이 사실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잡혀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네. 이게 우하향을 확실히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 후반대까지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고 봤다가 네. 4%를 찍거나 다시 상승하는 기조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특히 유럽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동 지역의 리스크적인 불안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확장적 기저에 재정 정책을 투여하다 보니 물가 잡힌 속도가 다시 둔화되져 버린 게 있습니다. 요즘 유럽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독일 경제 그렇게 안 좋다는데 독일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국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탈리아 주가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코로나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는 이제 이례적인 뭐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갑자기 유동성이 풀리거나 이런 네. 걸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시장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특정 국가들의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가 너무 급격히 다운되니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가 다시 증시에 선반영되는 비슷하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니까 달리 말하면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정호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